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여러분은 냉장고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상할까봐 혹은 신선할 것 같아서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식품들을 냉장고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식품 본연의 맛과 효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독성 물질까지 생성되는 위험한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살다 보면 우리 몸은 나도 모르게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멀쩡했던 위장이 이제는 조금만 찬 걸 먹어도 더부룩하고 한밤중에 자다 깰 정도로 소화가 안 되곤 하죠. 뼈마디가 욱신거리거나 혈압이 오르내리는 일도 잦아지게 되고요. 음식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약이 아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5가지 식품을 알아보고 이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 대표적인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썰고 남으면 자연스럽게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으시죠? 하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양파는 수분 흡수가 빠른 식품이라 냉장고 속 습기를 그대로 머금고 쉽게 무르게 됩니다. 무른 양파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세균 번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썰려진 단면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혈압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파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양파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처럼 면역력이 낮아지고 장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엔 사소한 세균도 큰 탈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죠. 미국 농무부에서는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빵입니다. 먹다 남은 빵을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는 분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빵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조직이 딱딱해지고 빵 본연의 풍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딱딱해진 빵은 씹는 데 부담을 줘 턱관절이나 잇몸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치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화에 있습니다. 말라버린 빵은 위에서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위상과다나 위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이미 위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꽤 큰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식품학과 연구팀은 빵은 냉장 보관보다 오히려 냉동 보관이 훨씬 낫다고 발표했습니다. 즉시 먹을 게 아니라면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먹기 직전에 자연 해동하거나 살짝 데워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껍질은 검게 변하고 과육은 물러지며 특유의 단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의 바나나는 식감도 나빠지고 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소화불량, 복부팽만,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겪는 위장 운동 저하와 겹치게 되면 단순한 바나나 한 개가 하루 종일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는 13에서 15도 정도의 실온에서 보관할 때 영양소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효소 활동도 활발해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시지만 실은 이로 인해 토마토가 가진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라이코펜의 활성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 시 세포 구조가 깨지면서 수분이 빠지고
풍미와 단맛이 사라지며 식감도 물컹하게 변합니다. 특히 최근엔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보관을 잘못하면 얻고자 했던 효능이 오히려 반감될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된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한 토마토에 비해 항산화 물질 흡수율이 평균 20에서 30% 낮았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후숙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맛과 영양이 완성되는 대표적인 과일이므로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실온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가 썩을까봐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 이것도 정말 잘못된 보관 방법입니다. 감자는 냉장 보관 시 내부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분은 고온 조리 시에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러한 물질이 간과 신장을 망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식품안정청에서도 아크릴 아미드의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종이봉투나 천포대에 담아서 어두운 실온에 보관하면 싹도 덜 나고 당분 전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 공감하시죠? 앞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냉장고에 보관을 할 때 그 효능이 배가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 식품 첫 번째는 쌀밥입니다. 밥은 무조건 갓 지어 먹는 게 최고로 맛있지. 냉장 보관하면 퍼석하고 맛도 없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이 아니라 냉동 보관이 정답입니다. 지은 밥을 그대로 상온에 두면 2-3시간 내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철엔 하루만 지나도 식중독균에 의해 복통, 설사,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세균은 가열을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갓 지은 밥은 식힌 후 한 공기씩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한 뒤 먹을 때 꺼내어 전자레인지로 바로 데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냉동된 밥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식감도 살아있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두 번째는 잎채소류입니다. 상추, 깻잎, 청경채, 배추 같은 녹색 채소들이죠. 이런 채소들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여 어르신들이 매일 챙겨 드시는데 실온에서 방치하면 이 좋은 채소들이 하루아침에 시들고 비타민C나 엽산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엽산은 뇌기능 유지와 빈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이런 영양소들의 손실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반드시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을 흡수해주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 연구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냉장 보관한 그룹이 실온에 둔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채소가 약처럼 효능을 내려면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노년기 단백질 섭취에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겐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두부는 수분이 많고 상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실온 보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름엔 반나절만 지나도 두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위가 약하거나
만성 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상한 두부 한 조각이 하루 종일 속을 뒤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는 반드시 찬물에 담가 밀폐 용기에 넣고 매일 물을 갈아주며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흔히들 예전엔 그냥 방에 두고 먹어도 멀쩡했지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걀의 껍질에 미세한 균이 묻어있을 확률이 훨씬 높고 실온에서 두면 그 세균이 달걀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균이 바로 살모넬라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젊은 사람들은 배탈 정도지만 노령층에게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심할 땐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도 달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껍질이 깨졌다면 즉시 폐기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가능하면 안쪽 선반에 넣어 온도 변화 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건강에 좋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은 심혈관 질환 예방, 치매 예방,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노령층에게는 필수 식품입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공기, 열,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실온에 그냥 두면 산패가 빨라지고 독성이 있는 물질로 변할 수가 있죠.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된 견과류는 산패 속도가 현저히 낮고 항산화 효과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 깊숙이 보관하고 가능하면 어두운 용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는 그냥 보관해도 좋을 것 같지만 실은 잘못 보관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건강관리가 참 쉽지 않으시죠? 특히 혈당 수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나는 단 것도 잘 안 먹고 밥도 적당히 먹는데 왜 아침 혈당이 이렇게 높지? 당뇨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데 왜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것을 꾸준히 매일 한 스푼씩만 드시면 혈당에 관한 걱정은 저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혈당이란 게 단순히 밥을 많이 먹어서 혹은 단 걸 좋아해서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단 걸 많이 먹어도 혈당이 쉽게 조절됐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혈당 조절 기능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밥 한 공기 먹고도 혈당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상인의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입니다. 100이 넘어가면 당뇨 전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혈당을 재보면 흔히 130이나 140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은 가볍게 먹었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 몸이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며 한숨부터 나오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게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래된 열쇠를 돌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돌아가던 열쇠가 시간이 지나면서 헛돌거나 빡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잘 했는데 나이가 들면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 문이 고장나서 열쇠를 돌려도 잘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서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는 밤새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원인은 간에서 밤새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도꼭지를 다 잠갔는데도 물이 계속 쫄쫄 새어나오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의 간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간이 스스로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간이 필요 이상으로 당을 방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는 우리 몸이 밤새 당을 너무 많이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단순히 식단 조절만으로 혈당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간이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 밤늦게 먹은 음식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혹시 늦은 저녁에 빵, 국수, 떡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진 않으셨나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변해서 간에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된 당이 밤새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공복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과일을 드시는 경우도 공복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당이 많기 때문에 늦은 저녁 드시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혈당을 관리하려면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인슐린 저항성, 간에서 과도하게 방출되는 당,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남아있는 당까지 이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해야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애플 사이다 식초입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애플 사이다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자연적인 유기산과 유익한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 소화 개선,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어 건강 관리에 널리 사용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어떻게 만들까요? 애플 사이다 식초는 2단계의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잘게 썬 사과를 물과 함께 두고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의 당분이 효모에 의해 알코올, 즉 사과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과주를 오랜 시간 그대로 두면 아세트산균이 작용하여 알코올이 식초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모라는 유익한 유산균과 효소가 생성됩니다. 완성된 애플 사이다 식초는 새콤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사과향이 나며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천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효과적이며 초모가 포함된 유기농 애플 사이다 식초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를 구매하실 때에는 다음에 몇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 사이다 식초가 어떻게 공복 혈당을 낮춰주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
인슐린 감도를 높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 오래된 문을 열려고 할 때 뻑뻑하면서도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심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윤활유를 살짝 뿌려주면 문이 부드럽게 열리듯이 애플 사이다 식초는 인슐린 감도를 높여 혈당이 원활하게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애플 사이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4%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혈당을 잘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감도가 떨어지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이 인슐린의 역할을 강화해서 혈당이 세포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혈당이 혈액 속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효과,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밥을 먹고 난 후 금방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혈당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를 조절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차를 탈 때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차가 확 튀어나가면서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천천히 엑셀을 밟으면 부드럽게 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우리 몸의 혈당을 이런 방식으로 조절해 줍니다.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조절해서 당뇨 환자들이 겪는 급격한 혈당 변화를 완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 효과, 간에서 당이 과다하게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어르신들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물이 쫄쫄 새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몸의 간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는 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간이 불필요한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섭취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네 번째 효과, 소화를 도와 노년층에게 더욱 유익합니다. 어르신들 요즘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으시죠? 애플 사이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음식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복부 팽만감, 속이 더부룩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는데 애플 사이다 식초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그 결과 음식이 원활하게 소화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효과, 혈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 혈압도 혈당만큼이나 중요한 거 아시죠?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혈관 건강이 중요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식품인 거죠. 어르신들 이제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아셨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혈당 조절을 도와 인슐린 감도를 높이고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막아주며 간에서 당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걸 억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럼 애플 사이다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올바른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과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식품이지만 올바른 섭취법을 지켜야 위나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사이다 식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적정 섭취량은 15에서 30ml입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약이든 보약이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애플 사이다 식초도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성인 기준 1일 적정 섭취량은 15에서 30ml가 가장 적당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스푼, 약 15ml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2스푼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산성이 강한 식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치아 범랑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천천히 시작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식초를 원액으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강한 신맛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속이 쓰렸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원액으로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물 300ml나 500ml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하시면 좋습니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켜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식도가 예민하신 분들은 따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섞어 마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건강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애플 사이다 식초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섭취하는 시간대에 따라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 20-30분 전에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식전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마시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20-30분 전에 물 300에서 500ml에 애플 사이다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둘째,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면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취침 전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섭취하면 아침 혈당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물 300ml에 애플 사이다 식초 1스푼을 희석해서 마십니다. 밤사이 간이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는 걸 막아주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자기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의 양을 늘려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를 물에 매일 타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활용하면 훨씬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넣고 레몬즙이나 꿀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애플 사이다 식초 1스푼과 꿀을 약간 넣어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 대신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타서 마시면 신맛이 중화되어 먹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단 주스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섭취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를 주의해야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째, 속쓰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위산이 많아질 수 있어 증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장이 약한 경우 산성식품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가 약한 분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 애플 사이다 식초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는 데는 음식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운동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 사이다 식초와 함께하면 더 좋은 건강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애플 사이다 식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일찍 드세요. 어르신들 혹시 늦은 저녁을 드신 후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밤새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두 번째,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세요. 어르신들 운동이 혈당 관리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무조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햇볕을 쬐며 걸으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당이 오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혈당까지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취침 전에 휴대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애플 사이다 식초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사이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애플 사이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혈당이 점점 낮아집니다. 둘째,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덜 더부룩합니다. 넷째,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더 생깁니다. 다섯째,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